1290년부터 1년 넘게 고려를 공포에 떨게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카다한, 한자 음역 합단적, 바로 카다한의 군대가 고려를 전격적으로 침공합니다. 그는 누구이며 왜 고려를 침공한 것일까요? 잘 알려지지 않은 고려의 흑역사인 카다한의 침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0년 이상 지속된 대몽 항쟁으로 전 고려의 국토는 황폐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버티지 못한 고려는 결국 강화 조약을 맺기 위해 태자를 몽골로 보냈습니다. 고려의 태자가 몽골에 항복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던 도중 마침 몽골의 지배자 몽케칸이 사망합니다.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후일 고려의 제24대 왕 원종으로 즉위하게 되는 고려 태자가 쿠빌라이 편에 서서 그에게 항복을 하게 됩니다. 이는 쿠빌라이에게 상징적으로 큰 힘이 되었으며 결국 경쟁자 아리크 북해의 군대를 쳐부수고 내전에 승리하여 원나라의 초대 황제에 오릅니다. 이후 고려는 원나라의 간접적인 지배를 받기는 했지만 원의 부마국으로서 형식적인 자주국의 위치는 보존하며 멸망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원세조 쿠빌라이는 이후에도 계속 반란으로 골치를 썩게 됩니다. 내전으로 동생을 누르고 황제에 오른 인물인 만큼 이를 인정하지 않고 적대시하는 친족 세력 또한 많았습니다. 이들은 1287년 쿠빌라이가 노쇠하자 대규모로 반란을 일으켜 동서양방향에서 원의 수도 대도를 협공합니다. 이 양면 공격의 중심에는 오고타이 칸국의 칸인 카이두가 있었습니다. 카이두가 카라코룸으로 진격하자 쿠빌라이는 바얀을 내세워 방어에 나섰는데 명장 바얀은 카이두 반군의 대승을 거두며 격퇴합니다. 실패를 맛본 카이두는 다른 혈족들을 대규모로 끌어들였는데 여기에 바로 쿠빌라이와 육촌 혈족인 나얀, 식투루, 카다한 등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동서양 방향에서 협공을 하자 쿠빌라이는 재빨리 친정에 나섰습니다. 명장 바얀에게 서쪽의 카이두를 방어하게 했으며 당시 72세였던 자신은 직접 동쪽의 나얀 연합군을 격파하고 육촌 나얀의 목을 베었습니다. 이렇게 사령관을 잃은 동쪽 잔당 중 카다한의 군대는 테무르 울제이투, 나이만다이 등에게 연이어 패배하며 쫓기다가 마침내 고려를 침공해 들어오게 됩니다. 고려의 제25대 왕인 충렬왕은 원세조 쿠빌라이의 사위였습니다. 카이두의 반란에서 충렬왕은 장인인 쿠빌라이에게 점수를 따기 위해 반란 토벌에 참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힙니다. 쿠빌라이가 이 제안을 승낙하자 충렬왕은 한희유 등의 장수들과 함께 직접 원나라로 출병합니다. 1290년 카다한의 군대가 고려를 침공한 이후 먹을 만한 가축이 없자 고려 백성을 죽여 인육을 먹는 등의 만행을 자행합니다. 이들의 잔혹성에 온 나라가 공포에 떨면서 피난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당시 원나라에 있던 충렬왕은 급히 귀국해서 카다한군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한 나라의 군주 입장에서 어이없게도 강화도로 피신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늙었다며 적과 맞서 싸울 생각조차 하지 않고 강화도에 그대로 틀어박힙니다. 그러는 사이 카다한의 군대는 화주 근처까지 밀고 내려옵니다. 굶주린 카다한의 군대는 계속 사람을 죽여서 양식으로 삼았으며 부녀자를 잡으면 집단 강간을 일삼았습니다. 천령을 돌파한 카다한의 군대는 현재 경기도 양평군의 양근성을 공격해 함락시키고 마침내 원주 인근의 치악산 일대까지 밀고 내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충렬왕의 비겁한 강화도 도주 이후 고려가 카다한의 군대에 전 국토가 유린당하자 당시 원 황궁에 머물고 있던 태자는 외할아버지 쿠빌라이에게 제발 고려를 구해달라고 간청하게 됩니다. 쿠빌라이는 막내딸 제국대장공주를 매우 아꼈습니다. 제국대장공주가 낳은 외손자인 충선왕 역시 끔찍이 아꼈는데 충선왕의 간곡한 요청에 결국 나이만다이 장군희야 만여 명의 병력을 고려에 파병합니다. 이 구원군은 고려가 카다한의 군대를 격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는 후일 아버지 충렬왕과 아들 충선왕의 사이가 나빠지는 계기가 됩니다. 충선왕은 나중에 고려 국왕보다도 위기가 높았던 심왕의 즉위에 오릅니다. 원나라의 원군이 도착하기 전 카다한의 군대는 강원도 원주 일대를 약탈하고 치악산 기슭의 영원산성을 공격했습니다. 바로 이때 원충갑이라는 영웅이 등장합니다. 원주 별초 향공진사였던 원충갑은 겨우 보병 6명을 이끌고 카다한을 공격해서 기병 50여 기를 쫓아내고 또한 그들을 추격하여 말 8피를 탈환하였습니다. 이튿날 다시 7명의 병력으로 400여 개의 기병을 격퇴하고 말 25피를 빼앗는 놀라운 투혼을 발휘합니다. 결국 카다한 본군이 직접 치악성을 포위하고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고려군은 팔에 화살을 맞고도 계속 북을 치며 방어를 독려한 두관 조신의 분전과 원충갑 본인이 직접 말을 타고 나가 적병을 베는 대활약 끝에 100여 명의 군사로 적장 도라도를 죽이는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들의 기세에 기가 질려버린 카다한군은 결국 충청도로 공격 방향을 틀었으나 원나라 구원군과 고려 연합군의 공격에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인 연기현에서 대패하고 점차 세력이 약해져 괴멸됩니다. 놀라운 전공으로 카다한군의 기세를 꺾고 고려군을 사기 진작에 큰 역할을 담당한 원충갑은 이후 6단계의 초고속 파격 승진을 하게 됩니다. 원충갑의 6단계 승진은 이순신 장군의 5단계 승진을 능가하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빠른 초고속 승진 기록입니다. 원충갑 장군은 이후 충선왕의 최측근이 되어 상장군의 직위까지 오릅니다. 그리고 이 원충갑 장군과 같은 원주원씨, 같은 파의 후손이 바로 정유재란씨, 칠천량 해전에서 대패한 장수인 원균입니다. 카다한의 침입은 원나라 내부의 부르직인 가문 내의 왕위 계승 전쟁이 이웃인 고려에까지 불똥이 튄 사건이었습니다. 고려는 30년 동안 몽골군의 전 국토가 유린당해 국력이 크게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더구나 원나라의 간섭으로 인해서 수도 개경 방위군 외에 제대로 된 군대를 두지 못하던 처지였습니다. 카다한의 군대가 고려의 북쪽을 휩쓸고 다닌다는 소식에 쿠빌라이는 황당해하며 이렇게 되물었다고 합니다. 당태종도 고구려에게 패했고 우리도 너희를 굴복시키는데 매우 큰 힘을 쏟았는데 왜 지금은 그깟 도적대에 쩔쩔매는가? 한갓 도적대의 침공에 망할 뻔했던 고려의 숨겨진 흑역사, 카다한의 침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카다한의 침공은 30년 동안이나 고려를 괴롭혔던 몽골군이 종전 후 20년 뒤에는 오히려 고려를 도와준 아이러니한 사건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